안녕하세요. 17세 김신영이라고 합니다. 이 채널을 통해서 행복하고 슬픈 사연을 많이 들었고 삶에 대한 믿음을 더 많이 갖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연도 많이 들었습니다. 삶은 모두 똑같이 힘들고 누구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. 사연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우게 됐습니다. 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고 나날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제 사연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. 저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은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. 저는 다문화 가정의 딸이라서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.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아프리카인입니다. 지금은 혼혈이 그리 낯설지 않다는 건 알지만 한중 혼혈이나 한미 혼혈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. 저는 선천적으로 곱슬곱슬한 흑발에 까만 피부, 또 또래보다 키가 큽니다. 이상한 외모 때문에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놀림을 받아왔습니다.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우리 가족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. 여동생과 제가 집 주변에서 놀고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은 우리를 귀괴하다고 조롱했습니다. 아빠는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10살이었을 때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서울로 이사하자. 대도시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고 너를 조롱하지 않을 거야. 아빠의 말씀은 저에게 많은 꿈을 주었습니다. 모두가 우리를 사랑할 빛나는 도시를 상상했습니다. 하지만 그 바람과는 반대로 서울의 학교는 저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이웃들은 우리에게 늘 친절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항상 저를 배려하시고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를 동등한 한국인으로 생각하시고 저를 배려해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.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의 친구들 대부분이 시골에 있는 친구들보다 제 눈에는 더 무서웠습니다. 저도 한국의 젊은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. 하지만 반 친구들은 모두 척하는 걸 아주 잘합니다. 그 애들은 어른들 앞에서는 저를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하며 항상 온순한 학생들처럼 행동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없으면 바로 일진으로 변했습니다. 반 친구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야 했고 용돈을 빼앗겼고 심지어 석탄 또는 못생긴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. 커서 더 예뻐지면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외모를 더 예뻐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반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. 저는 여전히 반항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. 매일 또래의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. 때때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.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한국인이 못 되는 건가요? 저는 여러 해 동안 왕따를 견디고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국제학교에 가면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리 여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. 그날 공부를 하던 중 여동생의 친한 친구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달려와서는 수업 시간에 여동생이 코피를 흘려서 실신냈다고 말했습니다. 가슴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았고 바로 양호실로 쓱 달려갔습니다. 여동생은 링거를 맞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. 그런 다음 선생님이 여동생의 교복을 들춰서 몸 전체에 있는 멍을 보여주셨습니다. 선생님은 저에게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. 하지만 저는 두 줄의 눈물이 흐르는 채로 거기에 앉아만 있었습니다. 우리 여동생은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확신합니다. 저는 몇 분 동안 양호실에 앉아 있다가
여동생의 친한 친구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. 저는 누가 우리 여동생을 기절할 정도로 때렸는지 몇 번이고 물었고, 여동생의 친한 친구는 여동생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수를 써서라도 말하라고 강요했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직후 교실로 달려가서 주동자들의 뺨을 때렸습니다.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때렸습니다. 그 애들의 머리를 쥐어뜯고 여동생이 겪었던 것처럼 뺨을 때렸습니다. 선생님은 저를 막도록 경비원을 불러야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전에는 몇 번이나 그들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. 사건 후 부모님은 교장 선생님과 만나야 하셨습니다. 여동생이 의식을 되찾자 우리 둘은 선생님께 겪었던 일들을 밝혔습니다. 여동생의 친한 친구와 다른 몇몇 친절한 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덧붙여서 얘기해줬습니다. 결국 저는 일주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지만 일진들도 함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. 나쁜 반 친구들은 학교로 복귀한 저를 여전히 괴롭히려고 했지만 저는 책상을 두들겨서 감히 저를 다시 괴롭히면 누구든지 때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. 저는 걔들보다 키가 크고 훨씬 강합니다. 정말 화가 난 저를 보고 그 애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물러섰고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이든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. 평화롭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평범한 학생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. 참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.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이 사연을 듣고 일진들을 이기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